자요.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은 법률인 취소에서 취소권자, 그 다음에 상대방 쭉 돼 있잖아요. 그럼 취소 같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흐름처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요, 취소권자가 있거든요. 취소권자, 이것은 140조에 규정되어 있어. 140조에. 그래서 이것을 법정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뭐가 있다? 제한능력자.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자, 그럼 잠깐 설명을 해요. 이런 피성년후견인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취소해요. 피성년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은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뭐라냐, 한정후견이 피한정후견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책에 보면 피한정은 한정치산자고 피성년은 금치산자다. 옛날에 금치산자고 한정치산자 있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피한정후견인은 그냥 능력자예요. 능력자인데 일정한 범위를 정해. 이거 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 빼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성년은 아무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한정이나 피성년이나 취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취소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과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버스 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옛날엔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취소하냐 마냐. 그래서 사실적 계약관계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버스를 탔어. 그러면 우리가요 뭐죠? 그럼 운송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죠. 딱 타고 가가지고 난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고 그냥 갈게요 하고 카드 안 꽂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그럼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발생했던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는 행위 능력자임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피한정과 피성년에는 일단 과도하지 않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취소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그래서요, 피한정 같은 것이나 피성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한정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요, 이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요 취소를 못해요. 동의가 없을 때만 취소를 해요. 그래서 항상 미성년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그래요,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 취소했는데요, 이 법정 대리인요, 잘 봐요. 이 사람들도 취소권이 있잖아요. 그럼 취소를 할 때는 이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는요, 취소 시는요, 법정 대리인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를 하려면요,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소하죠. 자기 멋대로 취소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럼 여기는 그 법정 대리인 동의는 뭐예요? 이 법정 대리인 동의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부모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안 했죠. 묻지 않고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 취소할 때는 여기서 취소할 때는 아버지한테 나 이 계약 취소할래 물어보지 말고 동의 얻지 말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요. 그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다 이렇게. 그래서 차고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요, 임의대리인. 그러면 임의대리인은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특별수권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럼 임의대리인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임의대리. 알겠죠? 그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요, 포괄승계인. 그럼 포괄승계인 누구예요? 상속인.
상속인은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그럼 특정 승계인 누구예요? 특정 승계는요, 그걸 산 사람, 양수인. 양수인도요, 취소를 해요. 그런데 이 특정 승계는요, 취소권만 승계하면 돼야 안 돼요?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그래서 특정 승계는요, 양수인.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임의대리는 원칙은 안 되죠?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죠? 법정 대리는 무조건 취소하는 거죠? 오른쪽이요? 포괄 승계는요, 취소하죠. 특정 승계는요,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기망을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를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토지를 매도했다. 그러면 매수인이죠, 양수인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취소권만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러면 오른쪽이요. 미성년자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하죠? 성년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추인할 때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소할 때는요,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구별해야 돼. 지금 무슨지 알겠죠?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죠? 그럼 상대방은요, 직접 상대방이에요. 혹시 여러분, 직접 상대방의 말은 이제 우리 시험법에서 2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나오죠? 표현 대리에서 보면은 제3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기억나나요? 그럼 여기 취소해서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해서 직접 상대방인데 취소는 여러분요, 2가지로 봐. 자요, 여기요, 갑이요, 차고를 했어, 차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나 강박을 했어.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취소권자라고 해. 이거 중요해요. 취소권자.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 이렇게. 자, 그럼 을이요,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3월 1일요, 병한테 넘겨. 병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 3월 1일이죠. 병한테 넘겼죠. 그럼 병을 뭐라 한다? 제3자죠. 여기서 취소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취소를. 우리는요, 아까 취소했었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는 법률행위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계약.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만 취소해. 이 을을 직접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직접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갑은 병하고는 계약했다, 안 했다? 그래서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니까. 그 다음에 이 병은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병은? 그럼 취소를 4월 1일에 취소하죠. 그럼 이 병은 그럼 어떻게 돼? 이 병은 계약을 좋아해서 선의였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냐 악에 따라서 달라져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제한능력자는 달라. 제한능력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17살짜리요. 17살짜리 2월 1일 계약하고 을한테요, 등기를 해줬죠. 근데 을이 이걸 다시요, 3월 1일 날요,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요. 제3자요. 그럼 갑은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취소하는 거야. 취소요, 4월 1일 날. 그럼요, 이 병은 누구일 때 보호되죠? 누구일 때?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응하지 못하죠.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요, 갑은 병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 이 사람 누구죠?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면 또 누가 또 있겠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누구도요? 상속인. 상속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했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다?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 누가 있다?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숙권을 받으면, 취소권에 대해 숙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런데 봐봐요. 여기 제한능력자죠? 이 제한능력자가 취소하게 되면 뭐로 분문하고요?
악을 불문하고 뭘 한다? 현존이익. 현존이익을 반하네.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하네. 현존이익을 반하네.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착오인 경우는요, 선이하고 악이가 달라요. 선이하고 악이하고. 선인 경우는 뭐다?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전부를 다 반환하는 거예요. 손해까지.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 얘가 만약에 착오를 했죠. 얘가 미성년자죠. 착오를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아무리 얘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착오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악이 만약에 미성년자가 악이다. 미성년자가요 갑을요 사기를 쳤어. 갑을 사기쳐서 갑이 사기를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악이죠. 그럼 손해 전부로 변하냐.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악불만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자기는 뭐로 취소해야 되겠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는 뭐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취소권의 경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의 경합이다. 자기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한다, 이 말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게요,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되잖아요. 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도 현존이익만,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요, 갑이요, 은행이에요. 은행이고요. 여기 을이요, 가맹점이에요. 은행이요, 병한테요. 병을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예요. 이 제한능력자한테 그러면 카드를 발급했어. 카드요. 카드를 발급해서 이 제한능력자가 가맹점에 가가지고요, 신발 하나 샀어. 신발을요. 신발을 샀어. 그랬더니 카드를 긁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은행이요, 가맹계약에 의해서 가맹점한테 대금을요,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난 상태에서 이제요, 뭘 한다?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카드 발급의 취소권 행사해.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했으니까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하죠. 그런데 이 현존이익이 어떤 이익이다? 금전상이익이다. 금전상. 왜요?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요, 신발 10만 원이요.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은행이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는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전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전상 이익은 팔려고 말한다? 추정된다, 이렇게. 그럼 추정된단 말은 제한능력자가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금전상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입증을 하면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존 이익만 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없다 그러면 입증 안 해도, 입금 안 해도 되고요. 현존 이익이 없으니까. 현존 이익이 남아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되고.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명을 못 하면 현존한 걸 봐버려. 그럼 1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취소해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취소해서 돈을 갚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현존한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이다.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면 상대적 취소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상대방 갑을병이죠? 병은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죠? 보호가 안 되죠? 그것을 뭘 한다? 밑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다, 이 말이죠? 자, 지금 갑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이 병한테 3월 1일 넘겼죠? 갑이 을한테요, 4월 1일 날 취소하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 그래서 갑이 취소권자고요, 갑으로부터 양수한 사람, 매매를 했죠, 매매? 정이 지금 양수를 받았죠? 그러면 정은요, 양수인이죠? 양수인 누구다? 특정 승계인이죠? 이 사람도 뭐다? 가로 잡고 취소권자, 이렇게. 이 사람도 뭐다? 취소권자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자, 이렇게. 자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보면 그림 있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갑이요, 봐봐요. 갑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을한테 취소하든지,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하든지, 누구한테?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알겠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그럼요, 의리병이죠. 이때 병은 선이고 악이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절대적 취소. 이거 딱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나왔죠? 취소는 직접 상대방인 의리에게만 행사하고 의리의 정득자인 병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취소로 한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절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오른쪽에 4번 봐봐. 4번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보면 1번 제한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에다 별 하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 그런데 현존이익이 무슨 이익일 때? 금전상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제한능력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밑에요. 현존이익이 뭐죠? 현존은 생활비, 예금, 대여금, 보증금 이런 것은 현존이익이고 유흥, 술 마시고 낭비하고 도박하는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시험에 미성년자가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미성년자가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 전부 생활비. 전부 생활비라는 것은 현존이익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라 나왔다? 미성년자가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전부는 아닌데 현존이익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현존이익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활비로 쓰는 게 현존이익이다 이 말.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다. 낭비는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낭비한 것은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봐봐. 그럼요, 내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계약을 했어. 내가 집을 팔았어. 1억을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9,999만 9,900원을 썼어. 누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술 다 마시고 놀았단 말이죠. 얼마 남았어? 100원 남았죠. 100원. 그럼 어떡한다? 계약을 취소하죠. 현재 남아있는 게 100원이죠. 나머지는 다 낭비 유흥이니까 100원만 주고 다시 등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면.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미성년자하고 계약함과 동시에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은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요즘은 건너는 애들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를 까라고 그래야 돼? 민증 까라고 해야 돼. 민증. 알겠죠? 그럼 계약한다 하려고요. 빨리 하려고요. 적당히 넘어가다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다. 알겠죠? 자, 1번 봐봐. 1번. 선의는 현존이. 현존이랑 현재 남아있는 걸 얘기해. 보증금으로 쓰고 예금으로 현재 남아있죠. 그 다음에 악의는요,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알겠죠? 이것을 손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있죠? 자, 제척기간 봐봐. 제척기간. 한날. 또 뭐가 나왔어? 안날. 그게 지금 나왔죠? 자, 한번 봐봐요. 한날하고 안날하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요. 갑하고요. 갑이 있는데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요. 언제요? 2010년 1월 1일 날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어. 그럼 사기 쳐서 계약했죠? 그럼 언제까지? 10년. 2020년 1월 1일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10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한 날이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이 사람이 사기당한 것을 언제 알았냐? 이게 언제 알았냐면 여기요 2012년에 안 경우가 있고 여기요 2019년에 안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안날을. 이거 안날이에요. 안날. 사기당한 사실을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2012년부터 몇 년이다?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어디까지? 2015년.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를 봐봐. 어디가 더 짧아요? 어디가? 그러면 201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언제 알았냐? 2019년 알았어. 2019년이면 3년이면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어디가 더 짧아요? 어디가 더 짧아? 그럼 2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3년이 무조건 짧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10년이 경과됐어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3년이 경과했어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3년이든 10년이든 경과하면 무조건 안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 3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하나가 경과하면 더 이상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10년이 늦게고 3년이 빠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3년이든 10년이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거기 한번 봐봐. 취소권의 형성권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이죠.
그런데 출소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출소 기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다? 우리 시험에서 출소 기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만 출소 기간이에요. 출소는 뭐죠? 출소는 뭐예요? 교도소 나오는 걸 출소. 그때는 두부 먹는 것이고, 알겠죠? 그날은 두부 먹는 날이고, 출소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재판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출소 기간은 실제로는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취소권도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1년 5년 안에 재판으로만. 알겠죠? 다른 건 안 돼. 절대로 말로 안 돼. 취소권, 재판 뭐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재판상으로만 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출소다. 출소. 뭐로만 한다?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체결 한날 동그라미 10년. 능력자가 되거나 사기당한 사실은 안날, 착오에 따라서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한날, 안날에서 시험이 났다고 한날, 안날 해가지고 아시겠죠? 3년하고 10년 중 빨리 도달한 날까지 이렇게. 4번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했죠? 기망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안날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잖아요.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 한날로부터 10년이 경과 줄고 10년이 경과, 3년은 경과하지 않았어도 10년이 경과했죠? 그럼 더 이상 법 필요 없어.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게 중요해. 4번이. 알겠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됐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이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이는요,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인데요, 뭐 학생들은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요. 자, 말을 봐봐.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이거다고요. 법정 추인하고. 법정 뭐죠? 법정? 법률의 규정이죠. 그럼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말로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취소할 수 있는이죠. 법률행위죠. 법률이 반드시 뭐로 한다? 이게 큰 차이죠. 두 번째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추인하면 뭐가 돼? 확정적 뭐가 돼? 유효가 되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죠. 한 번 확정되면 더 이상 다른 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추인하면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죠. 취소를 못해요. 취소. 추인하면 뭐를 못해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은 추인인 것은 이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자, 이거 추인이죠? 추인하고 추인이 아니죠? 추인은 뭐예요?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은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추인은 확정이 되죠. 확정이 돼서 뭐로 확정된다? 유효로. 취소를 해도 취소도 뭐가 된다? 여기 취소하게 뭐가 된다? 확정되죠? 뭐로 확정이 돼? 무효로 확정되죠.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뭐죠? 성이라는 수술이요. 여러분 그것은 성염색체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건 법률상으로만 남자 여자지, 법률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XX하고 X하고 다르잖아요, 염색체가.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면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인하는 거죠. 취소 안 했으니까.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추인하면 취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아직 뭐 하기 전이죠? 취소하기 전이죠. 그럼 현재 유효다 무효다? 현재 유효인 상태잖아요. 유효인 상태. 알겠죠? 근데 확실한 유효는 아니죠. 어떤 유효죠? 유동적이죠. 유동적.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어? 취소할 수도 있죠.
알겠죠? 취소하기 전이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해? 취소해버리면. 근데 취소하면 만약에 취소하면 뭐가 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 써 안 써?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아직 취소를 하지 않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됐죠? 취소하면은 더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그래서 우리 판례문 하겠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요건과 효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했으니까 뭐다? 무효니까 어떻게 한다? 무효행위 추인. 알겠죠? 억수로 간단하죠? 자, 그럼요. 여기서 미리서 한번 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뭐죠? 추인이죠?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의 추인이죠? 자, 그럼 봐봐. 억수로 간단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지금 취소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유효. 무효는 아무 말 없어. 무효는 무슨 무효다? 확정적, 절대적, 당연 무효라고 했잖아요. 아무 말 없어. 확정적 무효.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됐죠? 여기 뒤에 지금 무슨 말이 다 붙어 있어? 추인이 붙어 있죠? 추인은 다 뭐예요? 추인이란 말은 다 뭐예요? 확정적 유효라니까요. 여기 뭐다? 확정적 유효라니까. 여기는 확정적 유효라니까요.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끔 학생들이 내가 꼭 얘기하잖아요. 추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추인이란 말은 기본적인 이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률적인 용어를 학생들이 자꾸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실 때 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배속으로 못 듣는 분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법률적인 용어가 전체적으로 용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배속으로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영어를 모르면요. 우리가 배속으로 들으나 0.8로 들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뭐요? 영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은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특별법이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석을 깨듯이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한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11월 강의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한번 쭉 듣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멈추지 말고. 왜요? 멈추면 안 돼. 어차피 멈춰서 들어도 몰라요. 왜? 우리가 영어는 민법 총칙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학생들은 민법 총칙을요 3강을요 5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5번 들으니까 알겠대요. 여러분 절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암기가 된 거죠. 자꾸 듣다 보니까 용어가 암기가 된 거죠. 이해가 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쭉 듣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쭉 듣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하고 뒤에서 했던 말을 또 다음에 하고 앞에서 했던 걸 또 뒤에 강의할 때 또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어들이 귀에 익숙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배속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구 강의를 듣든지 배속으로 듣는 분은 뭐죠? 어느 정도 강의가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었어야지 배속이 가능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배속으로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학생들 보면 나는 배속으로 듣는다. 물론 그 배속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영어가요, 그 사람은요, 영어가 귀에 이제 익숙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추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고민 안 해도 추인은 대충 그런 말 쭉 넘어가야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요, 이런 말에 죄송한데 내가 지금 한 1분 정도 무슨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 중에서 어려운 단어가 지금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여러분 다 아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요, 만약에요, 거기서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사용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하다가 외국 선교 나갈 일이 있어 갔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기나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왔잖아요. 한국에서 왔으면 이제 목사님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우리 또 거기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통역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통역을 하고 그냥 외국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나가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말 들으니까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걸 이태리어로 같은 데 된 걸 성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뭐 하냐고 그게. 아니 가끔 보면 이태리어 같은 걸로 이렇게 성가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부르는 지는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분 노래 정말 잘한대. 개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법을 지금 강의를 들을 때 무슨 용어가 모르면 아주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한번 짧은 것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요. 그러면 10분 특강 한번 한다겠죠. 민법 총칙은 들었으니까요. 그럼 10분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아마 민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짧게 강의하면 거기서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어들이 어떻게 돼요? 익숙하고 암기가 되죠. 그러면 어느 강의를 들어도 똑같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추인을 보면 추인이 여러 가지로 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추인이 있는데 이게 말이 다 다르다고요. 말만 D가 추인이라고 해야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원래 유동적으로 유효였던 것을 알겠죠? 추인을 통해서 언제부터? 그때부터. 여기 그때부터 물어보는 것이다.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추인한다면 난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나 이제 절대 취소 안 할래 이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무효행위 추인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는 무효로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요? 여기서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죠. 새로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요. 무권대는 유동적 무효였죠. 무효였던 것을 여기서 추인하죠. 그럼 언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의 의미가 약간씩 같아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온다 여기서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했죠.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슨 추인으로 한다? 무슨 추인으로? 몇 번 추인으로 한다? 취소한 후 1번, 2번, 3번 다 추인이죠 지금. 무슨 추인을 하냐고? 2번으로 해야죠. 2번. 왜? 취소하게 되면 무효죠. 무효는 확정적 무효잖아요. 확정적 무효로 추인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없고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무권 대리행위 추인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무효는 무슨 무효니까? 확정적 무효고 무권 대리는 무슨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이해됐나요? 그냥 말 자체가 서로가 다르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그럼 여기 봐봐. 아까 우리요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항상 의사표시는 알고서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야 돼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중얼대는 거죠. 심화음을 한다? 맛이 간 거죠. 알겠죠?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추인하려면 유효니까 먼저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야 돼요. 그럼 취소 원인이 뭐예요? 취소 원인. 지금 안 주고 놔뒀네. 다른 거 다 지웠는데. 우리 뭐냐면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가 똑같아요. 143조에 뭐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 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지 종료가 되죠.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 할 때는 계속 제한 능력자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차고 사기 강박으로부터는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그럼 여기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알고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 어떻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 추인은 뭐를 하지 않는다? 추인은 뭐 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된다. 그 말이나 추인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정은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죠. 법정은 말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필요 없어, 이거. 알든 모르든. 추인한다,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된다. 이 일을 뭐로 하지 않아야 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 말의 지금 뜻을 먼저 얘기하면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을 입증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라 하는데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지금요, 내가 너한테 사기 당한 것 같다. 사기 당했다. 알겠죠? 사기를 당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너의 얼굴을 보니 불쌍해서 내가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나 취소 안 할게. 그 말은 취소 안 한다는 말보다 추인할게. 이 말이잖아요. 이걸 말로 하는 거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법정 추인은 뭐냐면 법정 추인은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는데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법정 추인은 이 을이요 갑한테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저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둘이 계약을 할 때 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잔금을 주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하루가 될 때마다 100만 원씩의 지체 상금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증명하기가 지금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요 뭐라 하냐면 오늘 2월 1일 등기 날짜에 내가 등기를 일단 해준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사기 당한 것 같으니 이걸 증명해서 취소할 테니 너 팔지 말고 기다려라. 그걸 뭐라 한다? 이 일을 뭐라 했다? 보류했다. 이렇게. 그럼 이 일을 보류한 것은 나는 지금 이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취소 원인이 소멸하죠. 사기 강박으로부터 뭐한 후,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착오는요, 알고 난 후.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능력자가 되기 전에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 그럼 추인은 뭐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근데 법정은요, 취소 원인 소멸 맞죠? 근데 알든 모르든 의사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뭐는 있어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별 하나 해놨죠, 지금?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까? 별 하나 해놨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정 추인을 봐봐. 전이경 뭐라고 돼 있어?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전이경 담양강. 알겠죠?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이죠. 이 6가지를요 취소권자가 하면 무조건 다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한다, 취소권자가 청구한다, 취소권자가 경계한다,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양도,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 다 추인이라고. 이해됐어요? 더 이상 뭘 못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해도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두 개가 중요해요. 2개. 상대방이 하는 거 2개. 여기서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거기다 쓰면 뭐라 쓴다?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이렇게. 이 3가지는 상대방이 경계, 상대방이 담보 제공, 상대방이 강제 집행, 이건 무조건 추인이에요. 3가지. 알겠죠? 그런데 밑에 2개를 묶어. 상대방이 뭘 했다? 이행 청구. 상대방이 뭘 했다? 양도.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 이런 봐봐.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행의 청구는 뭐예요? 달라는 거죠, 너. 그럼 이행은 뭐죠? 내가 주는 거죠. 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요, 이행의 전부나 일부를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이행하면 추인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그걸 받아야 돼요. 취소권자가 뭘 해야 돼요? 수령도 그러면 수령? 수령해야 돼요. 수령? 수령해야 추인이에요. 수령해야 추인이라고. 수령해야. 알겠죠? 뭐를 해야? 수령을 해야 추인이라고. 그냥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럼 다시 우리가요 전, 이경, 담양강 6가지가 있죠. 취소권자가 하면 무조건 다 추인, 상대방이 해도 추인. 그런데 3가지만 3가지만. 그러니까 다른 건 암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추인이니까 3가지만. 뭐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취소권자가 뭐라면? 수령하면 추인이다. 이렇게. 이것만 암기하면 돼.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럼 무조건 돼. 자 밑에 봐봐. 1번. 채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뭐랬다?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무조건 추인이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줄었죠? 거기다 써. 상대 이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퀄 받은 경우로 했으니까 이퀄 누가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렇게. 그럼 상대방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그럼 무조건 뭐다? 추인이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는 양도죠? 상대방이 그럼 추인 아니죠? 그럼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옆에 별 한번 봐봐. 별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추인이 아니죠. 상대방 양도 추인이 아니죠. 상대방 이행 추인이 아니죠. 자, 5번 봐봐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뭘 했다? 이행. 원칙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 해야 추인이다? 수령해야 추인이다. 경계는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써놓은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 구채무로 소멸 동그라미 소멸하고 신채무로 발생 동그라미 발생.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면 경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새롭게 생기는 걸 경계라고 그래. 고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물건이냐 아파트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한 달 뒤에요. 근데 이 아파트를 주고 나면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시세 현재 1억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너한테 한 달 뒤에 물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없애고 다시 쓰자 각서. 그럼 내가 너한테 한 달 뒤에 1억 줄게 이렇게. 다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발생 그 말은 발생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발생 그다 써 체결 이 말이죠. 체결. 새롭게 체결. 이것을 추인이에요. 그다음 취소권자 누가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 써봐. 밑에 써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2번하고 7번하고 똑같은 말. 2번하고 7번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죠. 취소권자가. 그럼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알겠죠?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문제로 가서 풀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봐봐. 문제 32번 봐봐. 이런 문제가 32번 있어요? 자, 문제 뭐라 나왔죠?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줄고. 갑이 누구냐? 갑이 동그라미. 갑이요. 갑하고 병을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줄고요. 이퀄 써. 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추인이 아닌 거 뭐가 있어? 추인이 아닌 거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2가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또는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만 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보면 돼요. 지금 누가 지금 상대방이죠? 을이죠, 을. 갑하고 병은 취소권자예요. 갑은 미성년자고 병은 법정 대리니까 갑하고 병이 취소권자라고. 을이 지금 상대방이라고. 병이 누구야?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2번. 갑이 병이 줄긋고 맨 끝에 인도한 경우 줄긋고 병이 줄긋고 맨 끝에 청구한 경우 줄긋고 취소권자가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로 지금 몇 년이 경과했어? 10년, 10년. 더 이상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갑이 누구죠? 취소권자죠. 갑이 병의 동의를 받고 병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했죠. 그럼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두 가지. 이행청구,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몇 번이죠? 5번이다. 이 말이죠. 5번이다. 여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랬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추인이 아닌 것은. 추인이 아닌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갑하고 병이 취소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갑은 미성년자고 병은 법정 대리인이고 두 사람이 다 누구다? 취소권자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요. 60페이지 조건하고 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